네, 안녕하세요. 테슬라와 2차 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좀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예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나 신규로 진입하셨던 분들이나 꼭 아셨으면 좋을 만한 배터리 업계의 독특한 특성을 알아야지 이 어느 소재 업체가 셀 업체든 수주를 할지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미국의 시장은 파나소닉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재 밸류 체인에 드는 것들이 그 셀 밸류 체인에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여기 테슬라 밸류 체인이겠죠. 파나소닉은 대부분 이런 뭐 토요타를 향후에 이게 납품하는 거 외에는 지금 테슬라를 완전 독점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은 시간에 하는 이유는 좀 주 업무를 끝내고 맥주를 한잔 하고 들어와서 방송을 최종 진담으로 컨셉으로 좀 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바로 들어가면 배터리 소재 업체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셀 업체의 소재 업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리막,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전해질, 특수 소재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한 번 납품 업체로 등록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뭐 단가가 싸다고 해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전기차 같은 거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변수를 통제할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업체 수시로 바꾸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업체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소지 업체를 수시로 바꾸게 되면 트래킹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등록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 등록되면은 또 바꾸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뭔가 화재가 난다든지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기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으로 엮여서 뭔가 단순히 값이 싸다든지 그런 것들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기술력이 압도적이라는 것들이나 아니면 레퍼런스가 완벽하게 이런 것들이 이력이 쌓여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몇 년이나 걸리는 그런 지루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이 업체랑 굉장히 오랫동안 컨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주가 안 나오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한 번엔 등록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특히 또 일본은 더욱 어렵습니다. 얘네들이 또 더 신중하고 특히 지금 뭐 스미모토 양극재 같은 경우도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일본이 옛날에는 더 배터리가 발전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스미모토 양극재를 쓰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더 잘하기 때문에 바꿀 니즈가 요즘에나 생긴 것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보수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는 더더욱 안 쓰려고 하고, 일본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더더욱 느린 것들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파나소닉으로 대표되는 일본 기업이겠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선정되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거의 바뀌지 않는다. 뭐 아니면은 뭐 신규로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IRA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뀐다든지 이런 그 크리티컬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전에는 무조건 쭉 간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들인 거죠. 이게 다 안전 때문에 그런 것들. 다른 것들은 얄짤없죠. 뭐 야, 단가 싸면은 뭐 바로바로 바꾸고 더 뭐 후려치기 해가지고 신규 업체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이 업계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양 같은 신생 업체가 또 어려운 부분은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안 쌓여 있기 때문에, 신규 신생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동 공구나 이런 킥보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성을 데이터로 해서 니네도 믿을 만하다라는 것들이 판단되면 EV로 이렇게 채택이 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일반적으로 흘러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재든 셀이든 굉장히 EV 자체가 안정성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는 끝판왕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나소닉 이야기인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대부분 테슬라죠. 테슬라를 거의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1벤더가 파나소닉이고 2벤더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CATL이 뭐그이 CATL이 한 2위 정도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3위, 비아디가 4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 판매량의 비중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50만 대가 파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한 18만 대 정도 될 수 있습니다. 한 30% 정도 되죠. 나머지 뭐 이 차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CATL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좀 나눠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대부분 3, 40%에 차지하는 게 미국, 캐나다, 북미인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 제가 오늘 텔레그램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파나소닉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페어몬트나 그 텍사스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파나소닉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가 베를린에서는 비아디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있고 중국 기가 상하이도 CATL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은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을 우리가 침투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미국 시장을 침투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기가 애리조나를 설립을 해서 26년에 완공되지만 거기에 어떻게든 밸류체인에 더 많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3, 40% 테슬라의 우리나라 그 전 세계 전기차의 3, 40%, 40%를 차지하는 EV 업체에서 또 4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테슬라 밸류체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표현을 그때 최영진 전무가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 미국 시장을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그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파나소닉의 우리나라 소재 업체가 LNF가 그것들을 침투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 Y를 기점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 소재 업체가 최근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EV 업체가 모든 소재까지 결정하는 분위기로 바뀐 지 오래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쌀업체가 양극재 너 일로 와 일로 하고 테스트를 오래 하고 음극재 일로 와 이렇게 해서 다 구성을 하고 다 소재 업체마다 다 고생을 했는데 그 헤게모니가 EV 업체에서 아니 셀 업체에서 EV 업체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완전히 현대차도 다 직접 자기들 이 배터리에 대한 기술과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양극재 너네요 이렇게 해주고 완전히 그냥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여기 소재 업체 이렇게 해서 구성해줘 셀 만들어줘 이런 하청 업체로 좀 전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물며 테슬라 같은 최고 세계 1위의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더욱 그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거니와 이런 EV 소재 업체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소재 업체를 일일이 선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파나소닉한테도 야 이거 여기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양극재 LNF 거를 쓰고 있는데 너네도 써라고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스토리상으로 거기에다가 하이니켈 양극재를 스미모토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나소닉 배터리가 굉장히 그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어떻게 보면 효율이 더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거기다 LNF과 양극재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우리나라밖에 못 만드는 양극재 쓰게 되면은 더더욱 더 안정성이 되고 변수가 줄어드는 거죠. 또 여기는 또 어디 업체 여긴 또 어디 업체 쓰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조정할 뒤에서 할 그런 업체의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LG화학이 완전 자회사 뭐 모회사인데 얼마나 넣고 싶겠습니까? 야 우리 테슬라 너네한테 배터리 많이 하는데 양극재 LG화학도 잘 만들어 넣어줘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모델 Y도 처음에는 LNF가 독점한다라고 오피셜하게 나왔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넣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물론 이런 것들이 업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재 업체를 뭐 투 벤더로 간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소재 업체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EV 업체가 다 컨트롤한다라는 그런 업계의 히스토리를 알고 투자하셔야지 이런 소문들이 나왔을 때 실제 가능한 것들인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EV 업체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포드가 뭐 신규 벤츠가 이렇게 LG 에너지솔루션에게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그 소재 업체는 어느가 될 건지 따다다닥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업계의 히스토리를 강조드리고 파나소닉은 얼마나 큰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것일까 엄청난 큰 미국에서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LG 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뭐 득점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런 MS는 파나소닉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작은 그런 부분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나소닉의 밸류 체인에 테슬라를 원한다는 전제하에는 더욱더 큰 파급력을 가진 것이다. 너는 왜 확신하느냐? 그래서 위에 히스토리들을 다 종합해서 그런 확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LNF 같은 경우는 이 컨콜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또 보수적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오픈화된 정보를 알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그 업체에 뭐 되든 안 되든 그런 걸 떠나서 믿든 안 믿든 떠나서 이런 배터리 소재 업체의 특성을 아시면 꼭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